여러분, 7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본 수많은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뇌가 더 빨리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사회적 단절. 이 네 가지 습관은 뇌세포를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큰 질병이나 사고가 없었음에도 수십 년간 반복된 생활 습관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혹은 내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달고 짠 음식을 즐기고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간의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가 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매는 나이가 많아지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나이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치매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뇌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도 대부분 특별한 큰 사고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치매 증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잠을 자고 단 음식을 자주 드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뇌는 점점 자극을 잃게 됩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계속 쓰고 자극을 줘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세포는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생활 속에서 쌓여온 작은 습관들이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별일 없으니까 괜찮아. 나이가 들면 원래 깜빡하는 거지.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이 습관들이 대부분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TV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달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 사람을 피하고 혼자만 지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뇌는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치매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뇌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희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뇌는 다시 자극을 주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기능을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하나씩 고쳐 나간다면 치매 위험을 줄이고 오랫동안 건강한 기억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가 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뇌 건강을 해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최악의 습관, 운동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앉아 계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후 의자에 앉고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고 저녁에 다시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움직인 시간보다 앉아 있던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는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부족은 곧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뇌가 필요한 영양을 제때 받지 못합니다. 결국 뇌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 부족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퇴직 후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보니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게으른 생활처럼 보였지만 몇 년이 지나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적인 일조차 헷갈리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대였던 다른 환자분은 매일 30분씩 동네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걷기를 통해 뇌혈류가 유지되었고 검사에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또래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뇌 기능이 꾸준히 유지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뇌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든데 운동을 꼭 해야 하나요?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는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일만으로도 뇌는 활발히 자극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지 않는 선택을 할 때마다 뇌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내가 작은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뇌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습관 첫 번째, 운동 부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습관인 불규칙한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잠 습관이 어떻게 뇌를 약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운동 부족이 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힘든 운동은 부담스럽고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필요한 운동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벼운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이면 됩니다. 먼저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하면서도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본인의 호흡에 맞춰서 동네 공원이나 집 앞 골목을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심장이 활발하게 혈액을 뿜어내고 그 혈액이 뇌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가 활발히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물통을 가볍게 들었다 놓는 동작,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자극을 주고 균형 감각과 집중력까지 함께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럼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를 탈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고 집안일을 스스로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운동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면 운동이 단순한 건강 활동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손주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모임 속에서도 함께 움직이면 더 오래,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10분도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30분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운동 부족은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습관이지만 반대로 작은 실천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걷기, 스트레칭, 간단한 집안일. 이 모든 것이 뇌를 지키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최악의 습관, 불규칙한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습관이 어떻게 뇌를 약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드는 생활,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계속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게 되는 생활,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뇌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두 번째 최악의 습관, 바로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계속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낮과 밤의 리듬이 깨지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뇌는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피로가 쌓이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도 잘 잊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뇌세포의 연결을 약하게 만듭니다. 낮 동안 배운 정보와 경험이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항상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거릴까 하며 걱정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밤마다 TV 드라마를 끝까지 보느라 새벽 2시가 넘어야 잠드셨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낮 동안 계속 피곤해서 움직임이 줄고 결국 기억력도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반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킨 분들은
같은 나이에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훨씬 좋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면의 길이보다 질입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이 청소 과정이 원활해야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얕은 잠만 반복되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규칙한 수면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청소 시간을 빼앗고 기억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의 질은 우리가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고 늦은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치매를 부르는 두 번째 습관, 불규칙한 수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습관,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뇌 건강을 해치고 어떤 식습관이 기억력을 약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불규칙한 수면이 뇌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숙면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뇌 건강을 지키는 수면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사람은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더 쉽게 깊은 잠에 빠집니다. 조명은 은은하게 낮추고 TV와 휴대폰은 잠들기 전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잠을 방해하고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약간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낮잠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낮잠은 두뇌에 활력을 주지만 잘못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합니다. 가장 좋은 낮잠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15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이때 잠깐 눈을 붙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길게 자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낮잠은 짧게, 가볍게. 이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 음주 습관입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은 아침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후 늦게 마시면 뇌를 계속 각성시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의 카페인은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는 처음에는 잠이 빨리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되게 만듭니다. 결국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함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과 술을 피하고 따뜻한 물이나 우유 같은 음료가 더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도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걱정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늦게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끊고 따뜻한 물로 바꾸자 일주일 만에 숙면을 하게 되었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숙면은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명, 온도, 규칙적인 시간, 짧은 낮잠, 카페인과 음료 습관만 지켜도 충분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서 뇌가 편안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최악의 습관,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뇌 건강을 해치고 어떤 식습관이 치매를 부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3번의 식사가 우리 몸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뇌세포의 수명까지 좌우합니다. 치매를 부르는 세 번째 최악의 습관,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단 음식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당분이 뇌에 빠르게 공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려가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그 결과 기억력과 사고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오랜 식습관 때문에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기 어렵지만 이 습관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과자, 패스트푸드 같은 가공식품에는 첨가물과 불필요한 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방해합니다. 결국 뇌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기억과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이 왜 치매를 부르게 될까요? 바로 영양 불균형 때문입니다. 뇌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단 음식, 짠 음식, 가공식품에 익숙해지면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해지고 불필요한 성분만 쌓이게 됩니다. 이 불균형이 오래되면 뇌세포는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잘못된 식습관은 서서히 뇌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분도 치매 초기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매 끼니마다 라면과 가공식품을 즐기셨고 과자와 단 음료가 식탁에 항상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자 몇 달 만에 집중력과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뇌 건강은 식습관 하나만 고쳐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는 음식이 내일의 뇌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단순히 위나 장에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뇌세포의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조금만 바꿔도 뇌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를 부르는 세 번째 습관,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반대로 뇌를 지키는 올바른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식습관을 지켜야 하는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잘못된 식습관이 뇌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뇌를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견과류, 생선, 채소는 대표적인 뇌 건강 음식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아몬드, 호두, 땅콩만으로도 뇌 건강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의 재료가 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챙겨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효과가 크니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를 매일 식탁에 올려보세요. 두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아무 때나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면서 뇌가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면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영양을 공급해야 하루 종일 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아침을 늘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 과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마다 피로가 심해지고 집중력도 약해지셨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과일과 견과류를 챙기도록 바꾸자 몇 주 만에 활력이 돌아오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식습관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일주일 두세 번의 생선, 매일 한 접시의 채소와 과일을 실천해 보세요. 거기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면 뇌는 더 활발히 움직이고 치매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뇌를 지키는 올바른 식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최악의 습관, 사회적 단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뇌가 얼마나 빠르게 약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도 독립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외출도 적어지지요. 이렇게 교류가 줄어들면 뇌는 점점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치매를 부르는 네 번째 습관,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뇌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과 함께 할 때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주고받고 서로 감정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뇌세포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류가 줄어들면 뇌는 쓸 기회를 잃게 되고 기억력과 사고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특히 외로움은 뇌 건강에 큰 해를 끼칩니다. 외로운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호르몬도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뇌세포는 더 빨리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대화를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억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환자분은 매일 아침 친구와 함께 걷고 마을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아도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했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나누는 대화와 모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뇌를 지켜주는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대화를 하면 단어를 떠올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됩니다. 모임 속에서 역할을 맡으면 판단력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즉, 사람과의 교류는 뇌를 지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과 자주 대화하세요. 식사 자리에서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뇌는 활발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둘째, 작은 모임에 참여하세요. 동네 노인정, 교회, 경로당, 취미 모임 등 어디든 꾸준히 나가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손주와 걷고 놀아주는 시간은 뇌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단절은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습관이지만 반대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뇌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큰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가족과 함께 웃는 것, 이 작은 교류 하나하나가 뇌를 지켜줍니다. 오늘까지 치매를 부르는 4가지 최악의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사회적 단절.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사, 그리고 사람과 함께 웃는 것, 이 4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뇌는 언제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